안녕하세요. 성공가도입니다. 요즘 인터넷 강의 시장이 커지면서 소위 말하는 비전문가들의 강의가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측면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첫 번째는 퀄리티 낮은 강의를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주고 수강해서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이런 피해는 사실 강의료만 손해보면 끝이죠. 그런데 비전문가가 알려주는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해서 발생하는 두 번째 피해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나 부업을 시작하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돈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간단한 강의들을 무료로 제작해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게 각종 자료나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 받아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단기 임대 관련된 자료나 예약률 검색 프로그램 정보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먼저 단기 임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월세 임대는 1, 2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기 임대는 집을 일주 단위의 단기간으로 임대를 해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월세에 비해서 임대료가 약간 높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의 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요즘 단기 임대가 뜨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 임대는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대표적인 플랫폼이 33M2 그리고 리브 애니웨어 이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임대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임대인이 본인의 집을 이렇게 임대 플랫폼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집을 원하는 세입자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집을 찾아보고 계약을 신청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계약을 저희가 수락을 하게 되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그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엄청 구조가 단순하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임대인이 집주인인 경우에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집에서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부업으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본인의 집에서 하기보다는 새로운 집을 빌려서 하고 싶어 하시죠. 그렇게 되면 구조가 약간 복잡하게 됩니다. 이게 구조가 아까보다 약간 복잡해지긴 했죠. 그래서 단기 임대를 만약에 본인 집에서 안 하고 남의 집을 빌려서 하게 된다면은 단기 임대하려는 임대인이 이게 저희가 되겠죠. 저희가 전대차 가능한 조건의 주택을 임대를 해야 됩니다. 이 전대차가 뭐냐면 내가 빌린 집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게끔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임대인은 이 집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빌린 집을 꾸며가지고 단기 임대 플랫폼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단기 임대 플랫폼에서는 임차인에게 일주 단위로 재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게 저희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집주인. 우리는 집주인한테 월세를 내면서 집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단기 임대 플랫폼에 빌려온 집을 조금 꾸며서 올려놔요. 그럼 새로운 세입자, 새로운 임차인들이 단기 임대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집이랑 계약을 해서 돈을 내면 그 돈은 저희한테 들어오죠. 그럼 우리의 수익 구조가 사실 단기 임대를 통해서 버는 돈에서 이 월세를 뺀 것만큼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우리가 집주인일 때보다는 남는 게 적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임대료 빼기 월세만큼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단기 임대 이게 내 집에서 하면 월세의 한 2-3배 정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월세만큼이 빠지기 때문에 1배에서 2배 정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80만 원인 집이다. 그러면은 한 달에 남는 게 뭐 80만 원에서 많이 남으면 뭐 160만 원 이렇게 남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아요. 한 요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수익률 분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기 임대 수익 구조가 아까 집주인에게 빌린 집으로 플랫폼에 등록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낸다. 여기서 받은 임대료를 여기 수수료 조금 떼고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매달 월세를 집주인에게 줘야 된다. 요거를 단순하게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는 순수익은 수익 빼기 비용인데 그러면 수익에는 어떤 게 있느냐? 단기 임대 수익. 요거는 이제 월세. 우리가 월세도 받을 것이고 관리비도 받아요. 근데 관리비가 실제로 나가는 관리비보다 조금 높게 받거든요. 그래서 관리비에서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비. 우리가 청소비도 받습니다. 근데 또 실제로 본인이 청소하면 청소비를 아끼기도 하고 사람을 써도 플랫폼으로부터 받는 청소비보다는 적게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기 임대 수익은 결국 월세랑 관리비랑 청소비를 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빠져나가는 비용은 뭐냐? 일단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빌렸으니까 나가는 월세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집 관리비가 있어요. 오피스텔의 경우 꽤 비싸죠.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각종 비품비, 뭐 휴지나 아니면은 비누나 이런 거 채워 넣어야겠죠. 그리고 청소비, 청소 한 번 할 때 한 2, 3만 원씩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 이런 것들이 비용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익률, 우리가 이제 단기 임대 수익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하나 제가 33M2에서 그냥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임대료가 27만 원 한 주에, 그리고 관리비가 8만 원, 그리고 청소 비용을 5만 원 요렇게 잡아놨습니다. 이 보증금은 어차피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먹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주를 통으로 임대를 새로운 세입자가 사주를 통으로 임차를 했다라고 하면 결국 사주치 임대료는 108만 원 이렇게 받게 되죠. 관리비도 사주치 받아야 되니까 32만 원. 그리고 청소비는 4주 동안 있는다고 해서 청소를 4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기 때문에 청소비는 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럼 최대 매출은 145만 원 이렇게 돼요. 이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 오피스텔이 월세가 얼마냐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9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나가는 비용은 일단 월세만큼 나가겠죠. 그리고 이 오피스텔 관리비가 9만 원이더라고요. 9만 원. 그리고 청소를 사람 써서 진짜 싸게 2만 원에 한다. 그럼 청소비 2만 원. 비품도 진짜 최소한으로 만 원만 채워 넣는다. 하면 만 원. 그러면 총 발생하는 비용이 102만 원인데 이 관리비에는 함정이 뭐냐면은 전기, 수도, 가스, 미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사실상 102만 원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겠죠.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임차인들 입장에서, 이분들 입장에서 이 집이 자기 집이 아니고 이미 내는 관리비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엄청 많이 쓰겠죠. 그래서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계산한 매출이 145만 원, 그리고 진짜 이상적으로 생각한 비용이 102만 원, 조금 더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세전 순수익이 얼마냐면 145만 원에서 102만 원 뺀 거 43만 원 남게 됩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남게 되냐면 사주 풀 예약일 때. 이거 다른 유튜브나 단기 임대 강의에서 하는 말이랑 조금 다르죠. 왜냐면 이게 사주 풀 예약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최고로 좋은 경우에, 최고로 이상적인 경우에 43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는 얼마예요, 리스크? 리스크는 이게 공실일 때 빠져나가는 이 102만 원이 이게 리스크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물건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 물건은 이제 임대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이게 36만 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리고 관리비도 조금 비싸요. 12만 원. 청소 비용도 3만 원. 요걸로 계산을 해보면 매출이 월세가 사주치가 144만 원. 그리고 관리비도 사주치가 48만 원. 청소비는 3만 원 그대로. 그러면 총 최대 매출이 195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비용은 이 집도 월세가 1000에 90입니다. 그러면은 매달 나가는 월세가 일단 90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여기는 15만 원이더라고요. 되게 비싸죠. 관리비 15만 원. 관리비가 15만 원. 그리고 청소는 진짜 싸게 2만 원 주고 한다고 하고 비품비 만 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수도, 가스비. 그렇게 하면 고정 비용이 108만 원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주 예약이 풀로 찼을 때 세전순이익이 195만 원에서 108만 원을 뺀 87만 원이에요. 이거는 아까의 한 2배 정도 되죠. 아까 43만 원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빼야겠죠, 이거. 이 비용. 가스비, 수도비, 전기세. 뭐 인터넷 설치할 거면 인터넷비도 빼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월세 대비 풀로 예약되면 월세만큼 남길 수 있게 되는 거. 이거는 좀 그래도 괜찮은 경우인데 그러면 이게 계속 유지되느냐? 이 계속 유지 안 되겠죠. 지금 33M2가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잘 되는 걸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찾은 것처럼 오피스텔 이름도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는데 경쟁자가 우후죽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임대료가 점점 내려가요. 경쟁을 하다 보면. 왜냐면 공실이 지속되면 이 월세 감당하기도 힘든데 당연히 임대료를 내려가지고 월세를 감당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단기 임대료랑 월세 사이에 어떤 관계가 발생할 것 같냐면 단기 임대료가 점점 내려갑니다. 그리고 월세는 점점 올라갈 거예요. 월세 왜 올라갈까요? 이게 플랫폼이 이게 단기 임대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요거를 그냥 자기 집에서 월세 놓을 바에는 이걸 내가 하겠다. 뭐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단기 임대를 진짜 뭐 '내가 한 달에 40만 원이라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월세를 조금 높여서라도 요걸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 결국 단기 임대료랑 실제 월세랑 비슷한 수준까지 와서 수익성이 안 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런 단기 임대의 총 투자 금액은 얼마가 들어가느냐? 우선 월세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죠. 이게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은 투자금이 높아져 가지고 수익률이 낮아지고 요게 너무 낮으면 월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정한 보증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품 세팅 비용이 있습니다. 요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막 좋은 걸 쓸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최대 한 200만 원 정도 잡으면 돼요. 어떤 게 있느냐? 물품은 침대, 침구류, 소파, 식탁, 테이블, TV, 와이파이 뭐 요런 것들이 있겠죠. 더 넣고 싶으면 더 넣는 거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일주일 이상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잘 생각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라면 여기에 전자레인지 뭐 요런 거 더 넣을 것 같아요. 뭐 에어컨 요런 것도 네, 에어컨. 그리고 뭐 세탁기 요런 게 더 넣으면 되죠. 근데 요런 거는 아마 오피스텔 같은 거 구하시면은 풀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물품 세팅 비용 아끼시려면 풀 옵션인 집을 구하는 게 낫죠. 대신 월세가 조금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몇 가지 골라와 봤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 거의 쿠팡 최저가에서 조금 높은데 퀄리티는 최저가인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골라와 봤어요. 침대는 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네요. 소파는 조금 더 비싸요. 한 20만 원, 뭐 13만 원 이렇게 하고 식탁도 10만 원 이하짜리 아니면 난 돈 좀 쓰겠다 15만 원짜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다 해도 얼마 안 해요. TV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죠. 뭐 큰 거 요런 거는 한 40만 원이면 사는데 요거보다는 3템 바임이라고 해 가지고 이동식 TV 요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요게 가지고 다니기도 쉽고 나중에 뭐 업장을 바꾼다 할 때 하기도 쉽고 판매도 잘 돼 가지고 중고로 판매도 잘 돼서 요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침구류 같은 거는 뭐 차렵 이불 세트 요런 거 사면 진짜 얼마 안 합니다. 공유기도 얼마 안 해요. 그냥 요런 거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방을 구하고 물품들을 채워 놓고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남은 게 33M2라는 이 플랫폼에 방을 등록하기만 하면 되는데 요것도 되게 쉽습니다. 그냥 어플 들어가서 방 등록 하기 누르면은 요런 창이 나와요. 거기에 방 이름 입력하고 위치 넣고 그리고 면적이 얼마인지 요것도 네이버 검색하면 면적이 얼마인지 다 나오거든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 있을 거고 그리고 건물 정보 이 건물은 뭐 빌라인지 원룸인지 엘리베이터 있는지 주차는 가능한지 방 개수는 몇 개인지 화장실 몇 개인지 주방은 있는지 거실은 있는지 그리고 한 달 임대료 저희가 책정하는 거죠. 요거 임대료 책정하시면 됩니다. 요거 할 때 팁은 뭐냐면 일단 조금 주변 시세를 분석해 가지고 시세보다 조금 싸게 저는 올려 놓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집에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세보다 조금 싸게 올려서 좋은 후기를 많이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시세에 맞춰서 올려놓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임대료 할인인데 이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뭐 몇 주 이상 임대를 하면은 할인을 해 주겠다. 근데 저는 요런 건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월세 계약과 월세 계약 사이에 이렇게 빈 텀, 이 텀 동안만 단기 임대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기 임대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주 단위로 계약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1주 관리비, 관리비도 입력하면 되고 퇴실 시 청소비도 입력하면 되고 그리고 최소 계약 기간 뭐 1주 단위로 하겠다, 2주 단위로 하겠다. 그리고 환불 규정 뭐 이것도 입력하면 되고 그리고 뭐 옵션들 옵션은 뭐 전자레인지 있는지 세탁기 있는지 요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하고 그냥 사진 6장 이상 잘 찍은 사진으로 해야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 방 설명도 빠졌네요. 방 설명 입력하고 그리고 방 이용 방법, 그리고 교통편 요런 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 완료를 하게 되면 심사 요청하기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심사 요청하게 하면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삼삼엠투 측에서 심사를 하고 전화가 옵니다. 전화 와서 그냥 묻는 말에 질문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해주면 바로 이렇게 등록됐다고 카톡 오게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플랫폼에 등록된 거예요, 벌써. 그럼 이 단기 임대를 하는 주 고객층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제 경험상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출장 수요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하느냐? 당연히 출장지와의 거리가 중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뭐 KTX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행기 그런 거 타고 출장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출장지와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 수요가 여행 수요인데 사실 국내 여행의 경우에 한 곳에서 일주일 이상 머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 수요가 꽤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 편의성, 그리고 인테리어. 우리 여행 갔을 때는 꽤 괜찮은 숙소에 머물고 싶잖아요. 그리고 주차 가능한지,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면 좋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수요가 이사나 인테리어로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단기로 거주하려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어차피 나는 조금만 살다가 더 좋은 집으로 갈 건데 굳이 좋은 데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그리고 크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보통 가족 단위가 생활하시거든요. 그럼 가족인 경우에는 뭐 부모님 있을 것이고 부모님 그리고 아이도 자녀도 있겠죠. 그래서 총 보통 2인에서 4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이 2개에서 3개는 돼야 됩니다. 원룸에는 사실 이런 수요가 잘 없어요. 그리고 애가 있다 보면 시설이 괜찮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층까지 파악했으니까 이제 지역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게 단기 임대라는 게 단기 임대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라는 게 이 지역 선택이 100 중에 한 90 이상 됩니다. 제가 빌라를 낙찰받아서 빌라를 제가 경매로 낙찰받거든요. 그 다음에 월세 세팅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역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지역이 진짜 깡패예요. 그러면 왜 지역이 깡패냐? 일단 사람들이 유동인구도 많아야 되고 유동인구 그리고 거주하는 인구도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인구가 많다는 것 자체가 그냥 살기 좋다는 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비싼 임대료를 주고도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단기 임대로 내놓았던 중동 투룸 빌라가 있는데 그게 500에 80만 원에 계약이 됐어요. 아, 이거는 이제 2년치 월세로. 중동에 있는 투룸이 80만 원에 계약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역 바로 앞이라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역을 어떻게 선택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역이 왜 중요하냐 생각을 해보면 그 지역에 따라서 경쟁 강도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높으면 임대료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예약률도 다릅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출장을 많이 가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많이 가지 않는 지역은 예약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돈 벌려고 요거 하는 건데 수익이 다르게 되겠죠. 이게 제가 다른 지역 두 개를 가지고 와 봤어요. 하나는 서울의 유명한 지역이고 하나는 경기도의 뭐 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가지고 와 봤거든요. 근데 서울의 유명한 지역은 예약이 다 차 있습니다. 1 월도 다 찼고 2 월도 다 찼고 임대료는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1 월은 그래도 몇 군데 찼지만은 2 월은 찬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공실 리스크가 커요, 지역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요거 지역 선택 쉽게 하라고 제가 요거 삼삼엠2 물건 검색기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삼삼엠2에 등록되어 있는 거의 모든 물건. 모든 물건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취합되는 건 아니고 한 뭐 2-3 일의 텀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물건. 지금은 14,587 개까지 제가 등록을 해 놨거든요. 그 물건들의 이 경쟁률, 예약률을 나오게 놨습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방이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건물 유형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유무, 주차 여부, 그리고 임대료까지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의미는 98일 중에 38일이 예약되는 거예요. 그래서 98, 38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예약률이 0.44, 0.404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이게 40%인 거예요. 40%. 네. 그래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광양동에 있는 요 원룸 오피스텔은 방이 하나니까 원룸 오피스텔은 예약률이 40%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역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 여기 본인이 하려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데이터 검색 이렇게 누르면 다 나오게 해놨거든요. 요거 제가 무료로 공개해 드릴게요. 무료로. 그리고 이제 방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면 지역 선택은 다 된 거죠. 제가 이거 검색해 드리니까. 사용 방법은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마 몇 번 해보시면 다 감 잡으실 겁니다. 그럼 방 선택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이 뭐 원룸도 있고 1.5룸도 있고 2룸도 있고 3룸도 있고 뭐 많죠. 근데 이거에 따라서 경쟁 강도도 다르고 예약률도 다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월세도 다르고 임대료가 다를 거니까 수익도 다르고 그리고 세팅하는 데 들어가는 초기 비용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방을 선택할지도 엄청 중요한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방 개수별로 예약률 비교를 해봤습니다. 방 한 개짜리는 34%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출장 수요라며. 그런데 왜 출장 수요는 보통 한 명이나 두 명이 와서 방 한 개짜리 선호도가 제일 높을 건데 왜 34%로 제일 낮냐? 이게 방 개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방 개수. 방 개수가 많으니까 예약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두 개짜리는 그나마 높죠. 세 개짜리 더 높죠. 네 개짜리는 더 높죠. 제일 높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3룸에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아파트 전세나 월세를 나가기 전에 잠깐씩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이 적으니까 예약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 개수별 평균 가격도 한번 내놔 봤어요. 한 개짜리는 이게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가 평균적으로 33만 원. 요 정도 나오네요. 두 개짜리는 48만 원, 세 개짜리는 65만 원, 네 개짜리는 76만 원. 이 네 개짜리는 제가 개수가 적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요거는 약간 뭐 전원주택 요런 거더라고요. 요런 게 많았습니다. 이거는 여행 수요겠죠. 아니면 뭐 한 달 살기 요런 거든지. 그럼 이 33M2가 물론 꽤 괜찮은 부업인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불법 요소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의 집을 빌려서 임대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까 말한 제일 처음에 말한 전대차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요거 해주려는 집주인이 없어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를 해주려는 집주인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8개 집을 관리하는, 다 제 집이죠. 집을 이제 월세 세팅해 놨는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집을 빌려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거 사업을 한다? 일단 그거가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세입자가, 저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최소 1년에서 2년 살거든요. 한 명이. 그런데 1, 2년 동안 몇 명의 세입자가 들어올까요, 저희 집에? 뭐 한 100명? 2년이면은 1년이 52주인가요? 그러면 104주잖아요. 100명까지는 안 되고 뭐 적어도 한 30명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명 있을 때랑 30명 있을 때랑. 그럼 이 한 명은 그래도 자기 집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쓸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러고. 근데 30명은, 나 여기 1주만 살 건데? 2주만 살 건데? 그냥 나 빌려 쓰는 건데? 하고 대충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게 단기 임대 세입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단기 임대 세입자들이 이 집을 파손시켰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 세입자한테, 단기 임대업을 운영하는 세입자한테 이 파손한 돈을 달라고 책임 소지를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입자도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 왜냐면 이렇게 부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단기 임대 세입자, 이 파손한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준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그런 리스크들을 감안했을 때 전대차 동의를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 우리가 다른 단기 임대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아까 남는 뭐 43만 원이라든지 뭐 90만 원이라든지 이게 다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 요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금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건보료도 내야 돼요. 맞죠? 그러면 또 남는 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경쟁으로 인한 예약률 하락, 그리고 임대 수익 하락, 요거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이 단기 임대라는 게 결국 아까 어디가 잘 되는 지역인지 찾기가 매우 쉬웠죠.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잘 되는 지역에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단기 임대하는 강사입니다. 강사들도 자기들이 다 해본 사람들이 하겠죠. 뭐 제가 4개 갖고 있어요, 단기 임대. 그런데 하나를 강남에 갖고 있습니다. 강남이 잘 돼. 이거 제가 강의하면 제 수강생들이 강남에 하겠죠. 당연히 잘 되는 데를 찾으니까. 그러면 수강생들이랑 경쟁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내 파일을 나눠 먹는 건데 이거 강의하는 게 말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 보는 거를 강의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전략이 뭐냐면, 그래, 이거 단기 임대 시장 좋다. 그리고 이거 지금 트래픽 잘 나오거든요. 트래픽도 잘 나와. 그러니까 이걸로 강의 팔아서 한 당 해먹고 나는 떠야겠다, 이 생각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남들한테 좋은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런 것들이라면 뭐냐? 간단한 것들. 간단한 게 뭐냐? 약간 돈 받고 팔기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조카한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알려주는 거, 그거 가입 비용 받기 좀 애매하죠. 왜냐면 누구나 알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간단한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강의를 파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무료로 제작해서 앞으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